네, 벽면도 분석 시작할게요. 이 편한 세상 파크 아너스이고요. 일단은 한 8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일단은 사전 점검은 99C 타입을 다녀와서 사전 점검 영상은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모든 평형 타입을 지금 저희가 신청을 다 못 받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면도 세대 평면도 분석을 평면별로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99A 타입을 볼게요. 자, 90A 타입을 볼게요. 99A 타입. 우선 참 이번에 이 편향 같은 경우는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대형 평형대밖에 없어서 사실은 어떤 절실함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꾸미셔도 될 만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예를 들어서 입주 예정자분들 중에 구축 34평형에 계시다가 이번에 40평이라고 해서 한 38, 9평, 40평 이렇다고 해서 너무 큰 공간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런 알파 공간이 있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주방 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없으면 이제 얘네들이 이쪽으로 당겨지면서 이쪽에 냉장고장이 이제 형성이 되거나 이쪽에 냉장고장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가 조금 넓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방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알파 공간이 없는 84 타입보다 오히려 주방이 좁게 나오거나 좁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전 점검 때 설명을 드린 부분을 또 직접 현물로 참고하시면 되는 게, 거실부터 시작을 하자면 요 공간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애매하게 길어요. 차라리 옛날 구축처럼 이렇게 좀 엄청 큰 이런 40평대 거실이 아니라 이거는 긴데 요게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 광활하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마 의자를 하나를 여기다가 놓는다고 해서 4인용 소파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들어가도 막 완전히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답답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단 TV를 여기다가 86인치 이상 큰 거를 거시더라도 소파를 이쪽 끄트머리에 놓는다고 해서 이게 또 이제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소파를 조금 떨어뜨리고 중앙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여기에 공간을 남겨놓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그런 좀 황당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은 입주 청소 전에 해야 될 품목이 있고 이후에 해야 될 품목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소파에 대한 위치는 나중에 홈 스타일링을 받으러 오실 때 제가 또 왜 그런지를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여기를 예쁘게 이렇게 꾸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주방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방은 지금 현재 이 구성으로 입주를 하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냉장고장이 된데 아일랜드가 이제 옵션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생긴 옵션이 이런 거예요. 저희 브라스코에서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형태의 그 수납장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놓는 거를 제가 좀 추천드려요. 물론 아일랜드를 여기다가 꾸미실 수도 있고 뭐 홈바를 이렇게 길게 놓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플로팅 선반, 즉 어떤
옆에 답답하게 막혀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떠 있는 이런 공간을 이 두께에 상관없이 이렇게 좀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위에는 답답하니까 좁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떨어뜨려 놓고 이런 형태로 밑부분은 좀 넓게 나오고요. 그래야 커피 머신이나 요즘에는 심지어 맥주 기계를 올려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위에는 조금 얄쌍하게 가는 이런 방법도 있고, 반대로 아예 이렇게 플로팅 선반, 저희가 이제 브라스코에서 되게 밀고 있는 이쪽에 아예 양쪽을 답답하게 막혀 있지 않는 이제 이런 형태의 수납을 추천드려서, 이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기 같은 거를 집어넣으시고, 이쪽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나 청소기함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위에는 똑같이 깊게 나오면 뭔가가 조금 답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얘를 좀 얇게 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좀 중간에 멋을 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예 좀 우드톤으로 하는 이런 형태를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방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식탁의 사이즈 같은 경우도 세로나 가로나 다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큰 식탁을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싸리 윗부분만 플로팅 선반하고, 밑쪽은 지금 이거는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아예 긴 식탁이나 이쪽으로 긴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희 브라스코에는 있습니다. 이게 최근 중흥세교에 저희가 이제 하는 방식인데, 여기다 아예 길게 식탁을 해서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놓으셨어요, 고객분이. 요거는 아마 이제 그 다음 주 정도에 촬영이 들어갈 거예요,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그래서 일단은 바로 제가 다시 스크린버시 사용할게요. 이쪽에다가 어떤 수납을 길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아일랜드를 임의대로 저희 쪽에서 아일랜드를 오히려 짜실 수도 있고, 윗부분에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랫부분을 좀 더 두껍게 한다든지, 위엔 얇고,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식탁을 이렇게 놓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식탁을 놓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긴 식탁은 놓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수납을 할 경우에 문도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방 쪽은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붙박이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다가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붙박이를 놓을 경우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 윗부분에 몰딩이 없어요. 저희 무몰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길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서랍이 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부 공간도 조금 이렇게 높게 기성가구보다 높게 올라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 거울을 하나 달아서 조금 공간성을 더 살리셨고, 그래서 안에 있는 내부 구조를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 서랍이 깊으면서도 조금 높은 게 저희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브라스코를 많은 분들이 붙박이 때문이라도 찾아오신 이유가, 기존에 있는 기성가구나 옵션보다는 훨씬 더 이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왜 요즘에 인테리어 할 때 히든도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마감 부위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사전 점검 때 가보신 분이 알겠지만, 막 어떤 마감 부분을 또 이렇게 확실히 해야, 사소한 거지만 저희 신랑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편이고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고, 드레스룸 쪽에 있는 공간하고 좀 세퍼레이트 시켜서 이런 화장대보다는 그냥 길게 이렇게 길게 나가는 게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스타일러를 넣는 것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큰 평형 타입은 굳이 이거를 안방 안쪽으로 먼지 나게 끌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독특한데 뭐 많이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냥 이렇게 플레인하게 요 정도로 저희 브라스코 제품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몰딩이라는 건데, 이런 거 간섭 안 생기게 최대한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는 게 저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하시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입주민으로서는 좋죠.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거의 1cm 간격으로 열릴 겁니다, 위에가. 이거는 이제 저희 붙박이 특집이고, 작은 방으로 제가 그 부분을 빼먹었네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냥 이 시스템 행거를 옵션으로 하시거나 기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아마 이거는 지금 옵션으로 신청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거면 그냥 시스템 행거를 쓰시면 되고,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이 가능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서재로도 꾸미실 수가 있어요. 브라스코에서 특히 이쪽은 조금 말 그대로 삼성전자나 이런 이공계통 쪽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제분이 2명이든 3명이든 그걸 떠나서 조용한 곳에 자기만의 홈오피스를 꾸미려고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이게 지금 드레스룸 안쪽에 있는 데다가 맞춤형 서재를 꾸미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노트북만 넣으시면 되는 거고, 잘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 부분에 갑자기 드레스룸 안쪽에 룸이 파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여자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화장대가 옵션으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러장이라든지 또는 가방장이라든지, 이게 지금 가방장이거든요. 가방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화장대를 요즘에 많이 짭니다. 또는 일부 작은 부분에만 책상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정도만 있어도 괜찮다 하시는 신랑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취향대로 완전히 테트리스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깊게 나오기 때문에 수납 강화를 좀 했고요. 이런 식으로 문을 달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브라스코에서는. 이 문 달아주는 거를 생각보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질문을 해줍니다.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 건설사의 옵션 색상하고 가장 비슷한 색상으로 저희가 뽑아 드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문을 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원래 옵션인 것처럼 옵션문을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행거도 저희 쪽에서 시공은 가능한데 굳이 시스템 행거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옷이 보이고 먼지 쌓이는 건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오늘의 집에서 튼튼한 행거를 사서 원하는 대로 그냥 꾸미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처럼 그 서재 꾸미신 분들이고,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화장대 옆에 이제 가방 트레이를 만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감 꼼꼼하게 다 합니다. 끄트머리까지. 이게 이제 드레스룸 안에 있는 창문이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방 보관도 하고, 시스템 하고 싶으면 시스템 하시고. 이 사진은 사실 왜 보여드린 거냐면 이 문짝을 저희가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뭐 또 책이 너무 많은 분들은 일부 책장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근데 압도적으로 일단은 스타일러장과 이 화장대가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서랍장들을 안쪽에다가 많이 씌우시고, 요거 같은 경우가 요즘에 가장 브라스코에 오신 분들 중에 좀 인기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너편에 이제 반장으로 하되 그 반장이 문제가 아니라 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미니 컴퓨터 거치대처럼 이렇게 노트북 라운지처럼 꾸미는, 이게 정말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이 뭐가 있든지 간에 한쪽 편에다가 이렇게 마침 이어지듯이, 마침 인테리어가 되듯이 이렇게 꾸미는 거를 요즘에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화장품이 많으신 분들은, 또는 지금처럼 옷이 많은 분들은 이중으로도 이게 가능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아니, 여기가 그렇게까지는 여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양쪽으로 되냐. 근데 여기 함정 하나가 있는 게, 이거는 얇은 옷이에요. 이쪽은 제대로 된 깊은 붙박이를 이어서 만들었고요. 이쪽은 원피스나 아이들론용으로 하기 때문에 40cm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이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지저분한 거를 나타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꾸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장대가 됐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미 책상 겸 수납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인테리어처럼 보이면서도 기성가구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노출돼서 놓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기존에는 행거를 이렇게 옮기셔서 그냥 잘 쓰고 계신 분이에요. 스위치 이렇게 빼드렸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전자피아노를 집어넣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마음껏 하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까지가 드레스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방을 들어갈 건데, 저희 아이방 서재 같은 경우가 가장 사람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진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런 식의 러비놈 솔루션이 저희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그런 올인원 솔루션이고, 대부분은 이런 스타벅스에 납품한 이런 오크, 멜포드 오크도 있지만, 요즘에 특히 저희 동탄만 카페 회원분들은 말 그대로 이 창틀하고 비슷한, 요 건설사하고 정말 비슷한 이런 수납 침대 겸 올인원 서재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방을 그냥 깔끔하게 인테리어 된 것처럼 하되, 이거는 지금 실리콘 마감이라 이사갈 때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시면 되고, 침대를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대형 서재고, 이런 식으로 독서실 책상처럼 아예 그냥 열공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로도 만드실 수도 있고, 수납 침대야 원체 지금 홍보가 많이 됐어서 많이 하신 분이고, 이렇게 올해 24년도부터는 이렇게 기역자로 아예 PC 공부하는 거 따로 이렇게 했는데, 연결되듯이 이렇게 편수 책상처럼 좀 촌스러운 모습이 아닌 약간은 좀 사무실 같은, 그런 컴퓨터 책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침대, 그 다음에 러비룸 서재와 붙박이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근데 나는 그냥 딱 여기에 문제집만 놓고 공부하려는 일자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지금 전자피아노를, 썩으면 전자피아노를 놓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함몰시켜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가장 많이 한 게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문을 열었을 때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옵션처럼 이렇게 꾸미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올해 지금 중반기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 대학생용 헤드 길게 해서 이 안에 아이패드랑 핸드폰을 이렇게 다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용 헤드가 나왔어요. 이쪽으로 헤드를 빼면 요 공간이 좁아지니까 옆으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캐바이캐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창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는 대리미 편한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틀이 좀 작게 반창이 나왔기 때문에 헤드를 충분히 이렇게 다실 수 있고, 요즘에 또 우리 동탄에서 유행하는 열공하는 독서실로도 제작이 가능해요. 일단은 아이방 서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99B 타입을 볼게요. 99B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형처럼 얘기할 뻔하다가 아니네, 이거는 그냥 요 공간을 보너스로 받은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나 부러운 집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사실 타워형에 살고 있는데 요 섹션이 없어요. 제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84 타입, 즉 9평 34평은 요게 어떻게 보면 딱 본인들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 우리가 99 타입이다 보니까 요만한 보너스 공간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참 이번에 너무나 축복받으신 게, 여러분
원래 이 공간이 없어요. 예전에는 99 타입은 얘가 조금 옆으로 더 길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 뭐 팬트리가 조금 더 하나가 들어가서 얘가 좀 더 이렇게 길게 빠진다든지 이런 식이었지, 실제적으로 아예 이렇게 드레스룸에 알파룸 공간을 받는 거는 아마 그때 호수 우미린 쪽 빼고는, 호수린 빼고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점이 너무 많은데 사실 단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문이 이렇게 생기는 바람에 붙박이를 길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애매하게 한 10자짜리가 들어가고, 그러면 알파룸 공간에다가 우리가 붙박이를 놓으면 되죠. 아니면 드레스룸을 이용하면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디귿자 형태가 은근히 공간 가성비가 안 나오고, 알파룸도 어떻게 보면 또 생기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기다가 말았다는 표현은 너무 부정적인 거고, 당연히 좋은 공간이지만 애매하게 이런 통로들이 뭔가의 어떤 간섭을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아싸리 그냥 여기가 이렇게 막혀져 있고 요 녀석들이 실제적으로 드레스룸은 이쪽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리고 알파룸 공간은 뭐 요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사용 가성비가 좋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알파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길이가 조금 가다가 만 느낌이 날 거예요. 보통은 한 요 정도 길이의 알파룸 있고 통로가 이쪽으로 있거나 뭐 이쪽으로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긴 변을 그대로 다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쪽이 됐든 붙박이 쪽에 안방이 됐든 한데, 이게 요 문이 있는 상황 때문에 요만한 통로가 어떻게 보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어떻게 보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99 B타입들이 오신다면 저는 이제 수납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방 하나 날리는 거는 조금 아까울 수도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드레스룸도 디귿자니 이것도 살짝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는 이런 형태로 짜고, 여기에다가 굳이 붙박이를 가다가 마는 느낌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쪽에다가 침대를 놓는 방식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조금 고민을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잘만 꾸미면 정말 서재도 짱 박히는 신랑들만의 서재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선순위가 길다란 붙박이가 어떻게 들어가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요거는 아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해도 모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패스. 이건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반면 이제 거실 쪽을 보시면 보통 84 타입은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에 또 보너스 공간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아일랜드가 옵션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들어간지는 저도 사실 지금 못 봤는데, 어떻게 들어가든 요 공간이 절대로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TV를 여기다 설치한다 해도 이쪽에서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만약에 이 상황을 그대로 입주를 하신 분이라면 소파를 최대한 얄쌍한 거를 중간에 섹션을 이렇게 제가 나눌 거고요. 이 뒤쪽에다가 오히려 다이닝 라운지를 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뒤에서 커튼으로 예쁘게 기역절하는 곳에서 여기는 다이닝 겸 어떻게 보면 스터디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펜트하우스 소파 뒤에 이렇게 길다란 식탁을 놓는 요 방식은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소파는 앞쪽으로 좀 당겨서 오히려 역방향으로 디바이딩 해도 되고, 창가짝으로 이렇게 코너를 놓으셔도 되고, 이런 방식을 저는 조금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동탄역 파라곤에서 이런 세팅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뒤쪽에 저희 브라스코 소비자 영상에 보시면요, 쭉 가다 밑으로 내려가면 동탄역 파라곤이 거의 다 중간에 소파에 뒤에 식탁을 놓는 그런 방식으로 홈스타일링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실 2하고 3는 시간 관계상 그냥 99A에서 제가 방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갔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서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좀 넓게 나온 보너스 공간을 받은 아주 넓은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99C인데 99C는 사실은 이제 이 위치만 바뀐 것 같아요. 알파 공간 위에 있었던 아까 B에서 봤던 이 윗부분이 나눠졌어요. 자, 좀 죄송한 얘기를 할게요. 99B 분들한테. 가구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더 잘 나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99B 때 말씀드렸던 이쪽에 붙박이를 길게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그냥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고 드레스룸은 드레스룸 나름대로 그냥 우리는 써먹자. 그리고 이쪽에 침대를 놓자. 이게 가장 전형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알파룸은 알파룸대로도 그냥 여기다가 붙박이를 하든 아니면 이쪽에다가 뭐 서재를 꾸미든 그거는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럴 때 알파룸 공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저희 브라스코에서만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이런 러비룸 서재로 이렇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는데, 얘가 지금 뭐가 특징이냐면 중간에 안마의자를 놔도 잘 어울리고 중간에 어떤 서재로 이거를 변환을 시켜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서재 솔루션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것도 지금 다 옮겨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런 반장들도 가능하지만 수납으로 따지면 이 러비룸이 압도적으로 지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알파룸 공간에 이렇게 양주 이렇게 술도 이렇게 아니면 피규어를 진열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고, 이런 벤치를 중간에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형태로 또는 아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방 서재로 꾸미신 분들이 점점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방으로 넘어가면 아까 보여는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파룸을 꾸미거나 여기에 예전에 썼던 식탁을 넣어서 다이닝룸으로 이렇게 라이브러리 도서관처럼 쓰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이 3명 있으면 또 이렇게 막둥이 침대 하나 집어넣어드려도 되는 거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서재를 벌써 사실 이 편안에서 오셔가지고 이 서재를 관련해서 지금 관심 보인 분들은 많으세요. 그래서 아예 요거를 하나의 되게 회식 또는 개인 라이브러리 또는 아이들이 방이 있어도 시험 공부는 여기가 잘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부방이나 개인 독서실을 만들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까 B보다. 왜냐면 여기가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선상에 끊어지는 타워형인데, 소파는 이쪽으로 무조건 꺾으셔야 되고, TV는 이쪽에다가 놓으시고, 그건 당연하지만 이 부분 있죠. 아일랜드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바로 우리 브라스코에서만 저희가 개발한 플로팅 선반을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제가 저희 타워형 것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뚫려있는 이런 공간을 위아래로 옵션과 같은 색상으로 맞추면 굉장히 멋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이쪽에 이제 이런 추가 수납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라인 조명을 이 기존에 있는 집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타워형 분들이. 아까 B타입 같은 경우는 파여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전형적인 타워형,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크라운을 씌운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면 맨 앞으로 가면 있겠다. 요건 이제 A타입이니까 잠깐 스킵하고, 이제 나오네요.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크라운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끄트머리에 있는 누드 부분에 액자 같은 거 걸지 말고 얘하고 똑같은 형태의 뭔가가 이어지게, 이 뒤에는 무늬 짱 박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품으로는 저희가 못 팔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붙박이 작업이나 냉장고 작업 같은 게 한꺼번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크라운을 씌우는 식으로, 그리고 옆에는 쇼파, 그리고 식탁은 이렇게 길게 놓으면 아일랜드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긴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타입 같은 경우도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하고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반복적인 얘기 하기가 조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99A에서 제가 아이들 방 같은 경우 꾸며놓은 거, 아이들 서재 꾸며놓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똑같은 조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99D 타입인데 희한하네. 요거는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이 여기서 나왔네요. 아까 B 타입에서 그 위에 있던 부분을 중간으로 이렇게 좀 퍼뜨리면 어떨까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한 대로 이 중간에다가 짱 박아놨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데 요 알파 공간이 길게 나온 바람에 이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좀 애매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독서실 용도로 쓰거나 조그만 미니 홈시어터로 쓰는 방법이 제일 좋고, 아마 침대가 측면으로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많이 좁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수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긴 한데, 아이방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99A에 있는 방들하고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실 같은 경우는 제가 99C 설명드렸던 거의 거울 버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쪽 부분에다가 크라운을 저희가 씌우는 거고, 즉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납을 추가하는 그런 방식을 이쪽에다가 제가 좀 추천드린 거고, 심지어 여기다가 아일랜드를 연장하시면 저희 쪽에서도 맞출 수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식탁 큰 거 하나 놓으시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수납이 적다 보니까 타워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런 수납 보관을 조금 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방식대로 좀 답답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보관하고, 아래쪽에다 또 뭐 로봇 청소기 계집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중간을 뚫려 놨다는 게, 이게 이제 저희가 타사하고 조금은 구분되는 좀 답답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딱 그 자리에 있는 위치인데 여기는 좀 형태가 길게 빠져가지고 약간은 좀 상황이 달라요. 저희는 이렇게 길게 빼면 소파를 큰 거를 못 놓으시기 때문에 딱 요 정도. 잘 보시면 이게 측면에다가 이렇게 수납도 집어넣고 이 위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해서 약간 이런 형태로 좀 주방에 있는 연장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약간 이쪽 통로를 조금 안 보이는 식으로.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중간에 말 그대로 이게 있어요.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불편함은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어차피 이쪽에 김냉이 들어가고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가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옆에는 칸에다가 또 미니 홈바처럼 꾸미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고, 말 그대로 거실과 안방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하셔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박이를 길게 하나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붙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이 붙박이 자리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이 드레스룸 안쪽도 좀 룸인 룸으로 꾸밀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는 기존에 있는 행거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냥 창고용으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분까지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아이디어를 낸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I1, I2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뭐 창고로 쓰든 팬트리를 짜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붙박이를 짜려고 하신 분들인데 그러기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붙박이 방이 돼서 통로만 남으니까 요거는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네요. 굉장히 특이해. 세대수가 많지 않아도 그래도 그분들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형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뭐 그냥 알파룸 공간을 좀 서재처럼 꾸미려고 아마 하실 거고, 책 많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책장 꾸미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서재식으로 그냥 꾸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런 거 하나 이렇게 길게 놓는 게 가장 깔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러비룸은 제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체 반응이 좋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방 같은 경우도 지금 설명에서는 생략을 할게요. 그냥 99A를 대표적으로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했으니까 얘랑은 어차피 똑같아요. 다른 타입들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방이 여기 달렸네. 조금은 당황스럽네요. 원래대로라면 안방이 좀 이쪽 공간에 이렇게 달려있을 텐데 뭐 위치 변하는 건 상관없고, 제가 지금 붙박이부터 봤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붙박이가 들어가네요. 창문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되게 독특한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이렇게 되면 침대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붙박이가 여기 있는데 침대를 여기다가 큰 거를 놓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좁아질 수가 있고, 여기는 문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쪽에다 침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침대를 큰 거를 놔야 되는데, 그럼 붙박이를 어디다 놔야 돼? 붙박이 하지 말고 여기다만 옷 넣을까? 안 됩니다. 되긴 되는데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는 저도 어쩌면 이쪽에다가 그냥 붙박이를 할지도 몰라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아예 드레스룸으로 꾸미고, 여기를 그냥 침대를 놓고 협탁 놓고 뭐 호텔식 침대를 놓든 저희 수납 침대를 놓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도 그냥 문 들어오면 그냥 이게 다예요. 물론 여기다는 이제 조그만 책상 같은 거 미니 서재는 할 수는 있겠다, 호텔처럼. 근데 제가 여기라면 저는 그냥 여기다가 반장을 갖다가 깔끔하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침대를 놓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느끼신지 모르는데, 이런 통로들이 어디에 위치된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로들 때문에 어떤 동선 또는 어떤 간격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붙박인데, 그렇다면 침대는 어디로 가냐? 결국은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를 갖다가 마이클 조던처럼 점프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놓으면 이쪽에 있는 라인에 있는 붙박이가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 앞에서 이제 굉장히 자기가 뭘 새로운 신세계를 얘기하듯이, 그래서 저희는 슬라이딩을 하려고 하는데, 슬라이딩은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멸종이 됐다시피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몰딩이 안 돼요, 여러분. 슬라이딩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리고 슬라이딩을 한다 해도 중간에 사람이 서 있어야 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고, 여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붙박이 드레스룸을 꾸미는 그런 상황을 제가 좀 연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시면. 자, 반대로 이제 주방은 어떠냐? 주방은 또 포베 구조하고 비슷해. 즉 여기가 이제 딱 제가 말했던 플로팅 선반을 할 것 같아요.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왜냐? 물론 이제 자재를 갖다가 무슨 엔지니어스 스톤이나 이런 아트월 업그레이드라면 이제 여기다가 못을 못 박는 자재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냥 벽지였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치, 여러분들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측면에다가 이런 수납 보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수납 보강을 해서 아일랜드를 뭐 하든 안 하든 이 뒤쪽에 있는 원래 옵션하고 연결되게
연결이 되게, 이건 타워형이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고,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수납을 연장하는 것들을 조금 추천드려요. 사실 저는 이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네. 아까처럼 이게 주방이라면 이런 식으로 딱 그 문 앞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으면서도 뚫려있는 이런 방식대로. 네. 딱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근데 드림이편안은 뭔가의 그 옵션을 하는 순간에 이게 이제 아트월 자재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체결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실측을 할 때 그때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반면 이제 소파는 또 어떠냐. 소파가 이제 애매한 게 여기가 TV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럼 소파는 어떻게 놔야 되냐? 소파는 바로 이렇게 놓는 게 가장 예뻐요. 또는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역방향으로. 약간 펜트하우스식으로. 그래서 식탁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거나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은 여기 분들이 오시면 저는 최대한 얄쌍한 소파를 일단 이런 거를 구현을 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이런 윈도우 벤치나 홈바 비슷하게 꾸미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반장이나. 그래서 여기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예쁘게 꾸미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만약에 이제 좀 고민이 있다면 바로 알파룸을 갖다가 알파룸처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붙박이를 유배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99F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딱 보니까 여기 테라스를 제공받냐 안 받냐의 차이니까 요거는 아마 A타입을 그대로 참조하시면 되고요. G형을 한번 볼게요. G형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99B타입 있죠, 여러분. 그거에 또 테라스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창문이 아마 드나들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것도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설명은 데크를 어디 게 좋은지, 어닝은 어디 거 사면 되지, 이런 거는 제가 취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안쪽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가 아닌 인테리어 쪽은 이거는 99B의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H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H형은 또 C타입의 쌍둥이네요. 그죠? 평면 타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5A 타입. 자, 115A 타입 볼게요, 한번. 여긴 더 크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야 4인 가족이 살기에 좀 쾌적하다라고 느끼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이런 40평형대 아파트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평면 타입이. 분양가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건설사들이 오구를 갖다가 많이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저희 브라스코에서 많이 다루는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성상 오구 타입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도 설명을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말씀대로 뭐냐면 여러분, 115A 타입은요, 그냥 우리 99A 타입 제가 설명했던 거 있죠, 여러분. 그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되 차이점이 있다면 또 알파 공간 하나가 생겼다는 거. 하지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쪽 주방 쪽에 어떤 좀 확장, 이런 수납 추가, 또는 식탁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놓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소파 역시 여기가 이제 TV 자리인데 이쪽에다가 TV를 놓으면, 제가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예컨대 정말 청각이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볼륨 올리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소파를 이렇게 중간에다가 놓는 방식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기는 99보다도 이게 좀 더 넓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반장이나 책장 하나를 여기다가 놓고 그 앞에다가 소파를 놓는 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평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크잖아요. 이쪽 하나를 그냥 철거를 하면 만약에 그냥 비어 있으면 이쪽에다가 그냥 붙박이를 길게 넣어버리고 여기는 그냥 침대 2개도 넉넉하게 들어가면서 건너편에 대형 화장대를 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심지어는 TV장을 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 TV를 놓을 수 있는 오랜만에 그런 게 제가 오히려 추천드리는 그런 평형 타입이 되겠습니다. 밤에 침실은 이제 알파룸이란 말이 없어진 게 이게 침실 4가 돼버렸어요.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오는데 이때 만약에 자제분 3분 있는 분들은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침실 2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다가 붙박이, 여기다가 붙박이, 작은 장,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조건 침대 이쪽, 무조건 침대 이쪽, 그리고 이쪽을 기역자로 서재. 이게 가장 제가 말했던 공간 가성비가 잘 나오는 부분인데 침실 4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브라스코에서 개발한 스위치 때문에 이렇게 좁은 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브라스코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보이신지 모르는데 스위치를 옆으로 뺐어요. 좀 더 길게 빼려고 스위치를 옆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끝까지 붙박이를 빼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붙박이를 이렇게 놓는데 여기다 침대를 놓으면요 이쪽에 책상이 안 들어가요. 여기가 더 좁아요. 여기보다 여기가 많이 좁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 저희 브라스코에서 나온 솔루션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건 작은 장이네요. 아예 서재로 넘어갈게요. 보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 옆에 수납 기역자의 건너편에 이제 붙박이가 들어가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측면으로 침대를 오랜만에 놔야 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러비를 이용해서 잘 보시면 침대가 함몰이 되어 있어요. 이 안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책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예 책장.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약간 보통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아까 침실 2, 3 같은 경우는 침실 4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잠깐만 뒤쪽에 있는 사진까지 가볼게요. 이런 형태로 반대 방향 되겠지만 방금 우리 평면도에서는 침대를 집어넣고 이렇게 책상을 중간에 집어넣고 문까지는 어쨌든 책장을 더 확장하거나 책상을 더 길게 하는 바로 이 방식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좁은 공간을 효율성 있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봐야 돼요. 이게 2000이 나와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침대 옆으로 놓는 게 헤드가 없어도 20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매트리스를 구겨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면 여기에 침대 들어가고 책상 들어가고 책장까지 같이 이쪽까지 감싸는 그런 브릿지 형태로 가면 기둥 앞쪽까지가 이게 다 될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다른 부분은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115B 타입 같은 경우는 잠깐만 끊을게요. 자, 115 타입을 한번 볼게요. B 타입. B 타입도 어떻게 보면 아까 99 B 타입의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좀 다른 거는 이제 아예 이 부분에 이제 알파룸을 이쪽으로 빼서 침실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알파룸이 없어. 여기는 뭔 얘기냐면 아까 쟤보다는 요 하나가 이제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전체적인 전용 면적은 비슷한데 뭔가를 다른 쪽으로 더 어떻게 소화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식탁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 있고요. 이유가 뭔지는 아시겠죠? 여기가 딱 제가 봤을 때 다이닝 라운지가 되고 소파는 중간에서 끊어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 시야각이 나오니까 TV는 이쪽에 달려 있거든요.
반대로 요 공간이 조금 아깝네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오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붙박이는 이쪽에다가 하면 되고, 침대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큰 이상은 없고요. 드레스룸은 드레스룸대로 개성 있게 쓰시고, 여기는 이제 그냥 침실 2, 3, 4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작고 실외기실의 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간섭이 또 두 군데가 생겼죠. 결국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쪽에 붙박이를 스위치, 만약에 아이가 3명 있는 분들은 이쪽에 작은 장을 놔서 끝까지 스위치를 측면으로 빼고, 반대로 침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고, 공간이 작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책상은 놓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반면에 이제 서재로 꾸미는 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붙박이 쪽에 작은 장 들어가고 대칭이네요. 그 다음에 침대 얘는 이쪽, 우리는 이쪽. 그 다음에 책상은 문이 이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각자 문 열리는 데까지 이 기역자 서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정말 이 거실이 정말 예쁘게 한번 꾸미면 되게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일단 제가 설명드렸어요. 평면도.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없는 관계로 이제 그 사전 점검 그 영상 하나는 떠 있긴 한데, 그냥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모델하우스는 풀 옵션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제가 걱정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아트월이. 이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구멍을 뚫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플로팅 선반은 순정일 형태에서 아마 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를 파생한 건데, 굳이 뭐 아일랜드 안 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아예 이렇게 길게 아일랜드를 하는 게 훨씬 더 넓어 보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식탁 공간이 나와요. 분명히 나오니까, 의자 진입 과정이 분명히 나오니까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식탁과 이 아일랜드 위에 잔석을 갖다가 엔지니어드 스톤을 통일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고, 안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옵션에 나오는, 저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게 그 몰딩입니다. 끝까지 올라가진 않았죠. 그래도 옵션 한 분들도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으로 안 하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이렇게 반창이기 때문에 사실은 헤드를 여기다가 놔서 이렇게 길게 놓는 거를 제가 좀 더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 공간이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요거는 이제 드레스룸인데 뭐 화장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팔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옵션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솔직히. 이 부분이 드레스룸이 특히 옵션이 좀 비쌌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연락 주신 분들은 옵션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 신발장은 넘어가고, 팬트리 넘어가고, 다시 나왔네. 안방. 자, 아이방은 희대 조큰 게 이런 침대 사이즈는 없어요. 슈퍼 싱글도 한 요 정도까지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책장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대학생 방만 나오는데, 여기 우리 신동이 편한 쪽에 들어가신 분들은 보면 지금 저학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책이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젊은 저희 부모들의 그 니즈에 부합되지 않고 그냥 집만 넓어 보이게 하는 사실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여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모든 모델하우스들이 이런 식으로 다 꾸밉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리스 자체가 사실 보기에도 너무 좁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파룸 꾸미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보단 아예 그냥 책을 많이 놓을 수 있는 솔루션을 추천드리고, 이런 건 저희도 돼요. 이런 거 벤치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다 풀옵션으로 때려버렸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트월 옵션은 근데 예쁘네요. 요것도 파넬도 굉장히 특이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요것만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욕실은 제가 근데 욕실도 이거는 처음으로 얘기해야겠다. 저 욕실 원래 설명 안 드리는데, 이렇게 이 수납 공간이 함몰되어 있는 거는 정말 멋지네요. 물론 이것 때문에 화장실이 또 작아졌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보기에는 좋습니다. 세탁실.
정도면 다 된 것 같아요. 네, 사전점검 영상 꼭 참조해 주세요. 네, 559 타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유격이라든지 특히 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풍성 있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FOG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옵션 색깔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예, 좀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이런 55 타입에도 이렇게 붙박이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드레스룸 안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를 옵션을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장대를 집어넣는지 이런 옵션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엘프라도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홈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꺾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플로팅 선반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가 닿기 때문에 밑쪽은 저희가 그 댐핑 기능이 있는,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졌고 위쪽은 여다지로, 왜냐면 침대 매트리스가 이제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위에는 여다지로. 이렇게 좁을까 우리 집이? 많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점검 가시기 전에 기존에 기성가구 가계약하셨던 것들의 사이즈를 다 재고 올라가서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이 330인데 열려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침대하고 맞닥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슬라이딩을 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여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위치를 옆에 측면으로 뺀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빼버린, 그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옆에 붙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인 게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붙박이를 했을 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헤드 있는 침대보다는 쭉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 근데 이 침대도 색깔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와 침대 색상을 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수납 침대라고 표현하진 않고 약간은 엎어진 붙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59 타입에서 말했던 붙박이 안에 침대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납이 많이 날아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붙박이 플러스 침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없고 딱 매트리스 크게 맞으면 이렇게 슈퍼 싱글도 2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이렇게 아이가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59 타입인데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침대 2개를 해서 일단 잠자는 방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남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남아요. 이거는 지금 40평형대 지금 신축 117 타입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들 역시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 옵션을 한 상황에서 헤드가 없는 침대를 놔도 얘네들도 지금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17 타입이 이 공간이 남으면 59 타입은 얼마나 공간이 남냐? 59 타입은 여기에 붙박이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구를 사기 전에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그 러비놈이라는 그 가변형 책장인데, 아예 그냥 위에까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날아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세트로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상 몇 개를 제가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전에 특히 우리 59A C 타입 분들 아직 사전 점검 동행 그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해 주시면 염 실장하고 저하고 우리 냉장고 팀 리브싱크가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또 고객님한테 1대1 맞춤을 해드릴 거여서 저희가 많이 가진 않고요. 아마 59B 타입은 한 2세대 정도만 모집하면 나머지 59BD 타입은 이미 신청이 만료됐기 때문에 A 타입, C 타입 같으니까 타워형 2분만 제가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비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을까,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이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한 무리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있었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소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로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캐드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일본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